저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또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시면 더 좋고 잠깐 좀 상담을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먼저 뭐 자료 갖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안 계시고? 뭐 어디 가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하는 게 맞냐, 어떤 수술이 좋냐, 뭐 이런 거 정도가 제일 쉬운 얘기인데, 아니면은 뭐 다리하고 무릎 때문에 병원 가셨다가 뭐 궁금하실 거? 네. 무릎이 있잖아요. 네. 2년 가까이 치료를 아무데도 안 남고 계속 아파요. 무슨 치료를 하셨어요? 그냥 약 먹고 뭐 그냥 쉬는 약 먹고, 약만 먹고. 그러니까 그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심하냐, 나이가 또 어떠냐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관절염 특히 여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치료의 단계가 뭐 제일 기본이 약 먹고 뭐 연골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그거 하면서 무조건 같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근육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아마 안 하신 것 같고요. 물론 너무 심한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수술하기도 하고, 수술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인공관절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사이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 사진을 보면은 아마 약만 먹으라 한 거는 아주 심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요거는 이제 복습인데요.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늙는 것인데, 뭐 피부도 늙고 뭐 다 주름살 생긴 게 다 노화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골다공증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관절염 위주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골노화, 관절의 노화죠. 재밌으라고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거 지난번에 보신 사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노인들 골절되면은 이렇게 똑 부러져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수술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읽어보면은 뼈가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노인들의 골다공증을 말하는 거고요. 골다공증이 없으면은 이렇게 넘어져도 안 부러집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눈길에 살짝 넘어져도 우리 같으면은 툭툭 털어날 수 있는데 이미 넘어지면서 빠지직 하면서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뭐 어쨌거나 총 1년 사망률이 뭐 40%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운이 좋은 분들은 또 잘 살아나서 잘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건강했던 사람이 잘 낫는 거지, 누워있던 사람이 수술한다고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고요. 하여튼 인공관절 수술은 이럴 때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고관절 하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엉치관절, 고관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관절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란 탁구공 같은 거가 동그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것끼리 맨들맨들 움직이는 관절인데, 이 병이 생기면 찌그러집니다. 다행인 게 이 동양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관절의 관절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신 무릎 관절염은 무릎이 무지 많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쪼그려 앉아서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무릎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뭐 기계적인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도 여기는 별로 무리가 안 가요.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뒤쪽에가 압력이 자꾸 가면서 뒤에가 먼저 아파요.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보면은 한 60, 70살에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뒤가 아프실 거예요. 뒤가 이렇게 당기면서 무릎이 아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계단 올라가는데 더 아프고, 쪼그려 앉지도 못하고, 두두두두 소리가 나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이 코스를 가게 돼 있는데, 그건 무릎이고요.
고관절은 이런 데 관절염이 오는데 사실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병이 많이 걸려요. 한국 사람은 술을 먹으면 이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간 나빠지고 혈압 올라가고 나중에 중풍 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아저씨들 보고 술 먹지 말라고 맨날 얘기해도 아저씨들은 이제 계속 먹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요거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당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내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걸렸구나. 간이 망가질 정도의 술을 먹으면은 잘 모르는데 여기 고용량 이전에 이게 망가져요. 물론 잘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걸린 사람들의 용량을 봐서는 술 많이 먹으면은 더 낮은 용량에서도 이 고관절이 썩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혈관이 뇌혈관도 술 먹으면 막혀서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혈관이 너무 가는 혈관인데 여기에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 돌아가는 요 탁구공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면서 뼈가 이제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괴사증이라고 하죠. 그 병이 있고 괴사증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처럼 이제 동글동글 해가지고 속 안에도 뭔가 꽉 찬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지저분하게 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꺾고 빈 거. 뼈가 썩어서 이제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리면은 탁구공이 무게가 여기가 걸으면서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걸음을 옮길 때 몸무게가 60kg면 여기 이제 50kg가 걸립니다. 여기에 50kg를 걸리면서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쓰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찌그러져서 여기 사진에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네요. 이제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아직은 안 찌그러졌고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보면 찌그러진 뼈를 이제 관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잘라내기 직전에 한번 찍은 겁니다.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괴사증은 술 먹고도 오고요. 그 다음에 중병을 고치려고 약을 독하게 쓴 다음에도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목숨하고 바꾼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뇌종양 수술을 했다든가 신장 이식을 했다든가 해서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괴사증이 올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오는 것도 많고 다쳐서 오는 거 이런 거 잘 붙인 거, 부러진 거 특히 젊은 사람들을 열심히 붙여놔도 결국에는 이 모가지가 잘라진 걸 붙였는데 혈관이 안 올라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오고요. 다 썩어가지고 울퉁불퉁 연골이 다 깨지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처음에 별로 안 아프고 찌그러지면서 자꾸 아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이 많고요. 술 많이 먹는 아저씨들 집에 그 아드님들 계시면은 이제 술 많이 먹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 술 먹으면 이런 병이 오는 줄을, 간 나빠지는 것만 있는 줄을. 약 이거는 이제 목숨과 바꾸는 병은 먹어야 되지만 목숨과 안 바꿔도 되는 병은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피부 좀 가렵다고 자꾸 이거 오래 먹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 오는 건 잠수를 오래 하면은 그 질소가 혈관 속에서 잘못 쌓이면서 원인은 잘 모르는데 이게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지방 같은 게 혈관을 자꾸 막아요. 작은 혈관을. 그 중에 그게 하필이면 고관절 혈관에 딱 걸리면은 혈액이 차단이 돼서 뼈가 썩는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 정도는 양쪽 다 걸립니다. 이런 병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절염하고 뭐가 틀리냐? 지금은 썩는 병이고 이것도 찌그러져서 울퉁불퉁해서 자꾸 위액관절을 긁어주면은 여기가 썩었지만은 이 찌그러진 모양이 여기를 같이 긁으면서 2차성 관절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2차성 관절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 상관없이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오래 써서 아까는 말하자면은 자동차 바퀴로 치면은 뭐 하나 큰 가시에 찔려가지고 서서히 바람이 빠지면서 찌그러져서 타이어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빵꾸 난 적은 없는데 열심히 달렸더니 포장길도 많이 가고 장거리도 많이 가고 했더니 타이어가 다 닳아서 이제 뭐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게 생겼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이 다 닳았고 그다음에 뭐 선천적인 조금 관절 모양이 안 좋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그 찌그러진 뼈를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에 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탁구공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 중요한 내용은 베어링을 인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껍데기를 만들어 붙이고 기둥을 세워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기능 회복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양도 늘어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휜 것도 고치고 다리 길이가 뭐 좀 안 맞았던 것도 하는 김에 맞추고 해서 편안한 자세로 이제 걸을 수 있게 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관절의 수술을 한 거고요. 요거는 무릎을 이제 같은 원리로 수술을 한 내용이고 이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가장 이것이 성공적인 수술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의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공식적으로도 이제 15년, 20년으로 늘어났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잘 쓰면 30년도 쓴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수술을 하느냐? 너무 아파. 고관절이 너무 아파. 오랫동안 잠을 못 자. 약을 먹어도 안 돼. 동남아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농담으로. 그 다음에 도저히 이래가지고 이제 걸음도 못 걷고 이렇게 됐어요. 다리도 좀 이렇게 좀 펴야 되고 이런 목적과 도저히 이거 이제 같은 거죠. 좀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괴사증하고 경부골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2차성 관절염이죠. 여기 보시면 관절염 이쪽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경우에도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하면 안 돼. 이걸 하면은 집어넣은 게 뒤로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서양식 생활로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수술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양반 남는 것도 뭐 하려고 하는데 조금 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냐? 뭐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수영하고 골프, 자전거 이런 거는 좀 해도 되고요. 못하는 거는 이제 너무 뭐 무거운 보통 우리가 10kg 이상 드는 거는 이제 하지 말아라. 기준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승용차를 벤츠로 아주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좋은 걸 샀다는 게 수술을 잘 받은 거예요. 몇 년 타냐? 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서울 시내라든가 아주 교통 좋은 곳에서만 쫙쫙 고속도로 좀 타면서 아끼면서 잘 타면은 벤츠 30년 타는 거 일도 아니고요. 근데 차 좋네 하고 한번 밟아볼까 해가지고 맨날 밟고 저기 뭐 시골에도 좀 갔다 오고 뭐 비포장도 달리고 그러면은 한 5, 6년 지나면 벌써 밑에 뭐 팍팍 돈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 6, 7년 되면 폐차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금지된 운동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무거운 거, 너무 과격한 거 뛰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쿵쿵쿵쿵 충격이 가면은 이런 충격은 보통 충격의 3배의 힘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수명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릎 수술에서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얼마나 걸리냐? 이제 과거에는 요 아까 말씀드린 요 베어링을 폴리에틸렌을 썼는데 지금 이제 세라믹을 많이 쓰고요. 세라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라믹을 쓰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거의 한 30년, 최소한 20년은 논문에서도 20년은 잘 쓴다, 15년까지는 보통 나와 있고요. 10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99.9%가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추정할 때 10년은 또 갔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괜찮은데 아마 개인적으로 봐서 수술만 잘 되면 이제 30년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길게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수명을 왜 따지냐 하면은 나중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가 사실 노인들에서 또 하면은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죠. 한 20년 쓴다 치면은 한 60살에 수술을 받으면은 80까지 쓰고 또 80대면 사람이 활동량이 줄거든요.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견딜 수가 있고 그러면 평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참고로 이제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 고관절 잠깐 뭐 질문 좀 받고 갈까요? 궁금하실 거 아무거나. 네. 무업으로 막 물어가지고 뿌듯. 예, 깨끗함스 나갔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허리 아픈 사람이 더 많고요. 허리를 뚝 삐끗하면서 여기가부터 이제 아프면서 다리까지 쭉 내려가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거는 고관절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엑스레이는 다 찍어요. 근데 뼈는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그런 실제로 또 고관절에서 아픈 거에 대부분은 주변 근육입니다. 근육. 잘 때도 있어. 근육도 있고요. 근육이니까 고관절 진짜 고관절 통증이다 그러면 한 70%도 근육이라고 보고 한 뭐 20%는 그 관절 자체에 이제 주변에 관절 주머니 같은 데가 조금 충격이 와가지고 아픈데 그런 거. 그것도 수술까지 갈 상태는 아니고 진짜 이거는 잘 관리해서 수술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내용들은 한 10%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의 관절염은 잘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또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요거 같이 하는 집에 가면은 대부분이 또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많아요. 1차성 고관절염, 괴사증은 이제 없고, 괴사증은 이제 한국에 많고요. 동양에 많은 게 아니라 한국에만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술 그렇게 먹어도 없어요. 우리나라 술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 뼈가 아픈 거 아니면은 나머지는 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뭐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관리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뼈에 생긴 거는 진짜 잘 보고 정이 안 되면은 수술까지 간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거를 판단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이제 무릎이 보면은 이제 여기가 제일 큽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도 커 보이지만은 무릎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무게가 많이 걸리죠. 어깨는 기분 나쁘면 안 써도 돼. 주머니에 얹으면 안녕하시오 이래도 되는데 이 도관 가려면 무릎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이 제일 크고 체중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 저기 고관절 한번 보셨지만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빠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릎은 그냥 두 개 우리 문짝 경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확 받으면은 뚝 떨어져 나가서 다리 잘라지기도 하고 탈골됐다가 스키 타다가 다쳐가지고 인대 다 끊어지면서 탈골됐다가 억지로 이제 모양만 맞춰가지고 병원 와서 이제 오만 수술 다 하고 장애인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릎에 관해서 무릎이 많이 아플 적에는요. 운동을 해줘야 되나 쉬어야 되나요? 왜냐면 그냥 있으면 또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운동이 나오는데요. 무릎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나가서 열심히 걸어요. 딱 걷고 힘나면 뛰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다 무릎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무릎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몸 운동을 한 거예요. 몸에 좋아요, 몸에. 어떤 형태든 운동은 몸에 좋은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온몸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좀 밸런스가 문제가 있는데요. 무릎 운동은 따로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서 걸으면은 이미 아픈 무릎은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은 뭐 뛰어도 다 운동돼요. 그래도 이거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당기고 밀고 한 5초씩 5번씩 세고 밀고 이렇게 몇십 번씩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하루에 서너 번 심심할 때 타리게 보면서 여기다가 힘을 주고 밀면서도 힘주고 당기면서도 힘주고 이제 허벅지, 무릎 위에 허벅지를 강화하는 훈련 이게 무릎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떤 형태의 무릎이든 이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 그 다음에 뛰는 거, 뭐 산에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통제 같은 걸 먹으면 덜 아픈데 그거 자꾸 먹어도 되는지. 그 몸이 뭐 딴 병이 없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태인데 자꾸 먹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참고 먹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무릎 뒤가 뻐근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단이나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꾸 시카시카시카 가운데 쪽으로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고 소리도 나고 여기 만지면 아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픈 것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때문에 하는 거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건 또 병원에 잘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가 돼 있을 거고요. 이제 얼마나 이제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요걸 보면은 요게 이제 정상 무릎이에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요 양쪽 요 무릎 이거 대퇴골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골 하퇴골일 때 요 사이에 연골 쿠션이 들어 있어요. 방석이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들어 있는 만큼 공간이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똑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예요. 타이어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아무튼 사람은 걸어 다니면은요 이쪽으로 힘이 먼저 걸려요. 무릎 안쪽으로. 그죠? 체중이 여기 있으니까 뭐 그냥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일로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먼저 닳아요. 바퀴의 얼라이먼트가 안쪽이 먼저 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관절염은 시작하는구나. 이게 1기 관절염 1기.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말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다 닳아 터지고 뼈끼리 갈리다가 다리가 휘어지고 형체가 몰골이 말이 아니죠. 사진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게 말기가 돼버리고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수술해야 되고요. 너무 너덜거려서 연골을 깎아먹겠다 싶으면은 수술로 그것만 일단 도려내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연골 주사를 놔서 좀 손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살도 빼고 근육도 강화하고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디서 뭐 큰 수술하자고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이런 걸 가지고 뭐 약으로 하면 된다, 뭐 통증 클리닉 가면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망가진 뭐 이건 아직 많이 망가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아까 망가진 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베어링을 위에는 이제 쇠로 된 베어링을 끼우고 밑에는 이제 기둥을 친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그 베어링 물질을 끼워서 이렇게 관절을 다시 형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수술하기 약간 아까운 상태인데 아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깎아내고 베어링을 끼워서 이제 기능을 살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이것도 맨 뒤로 구부리면은 이거는 이제 위아래 앞에서 보는 위아래에는 베어링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 뒤쪽으로는 베어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구부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츠가 똥차가 되는 겁니다. 잘 구부러진다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연습해서 이렇게 자꾸 앉잖아요. 이게 이제 벤츠 타고 그 비포장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뭐 어디 볼일 보지만 이제 수명이 팍팍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나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건 뭐 이렇게 휘어져서 누워서 아예 못 일어나고 뭐 얼마 살지 모르는 분은 수술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휘어졌는데도 아주 뭐 갈 데도 많고 잘 움직이고 건강하다. 이건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약을 먹어도 이게 아파서 이게 잠을 못 자.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땐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비슷한 얘기인데 물리치료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아프고 하여튼 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로 상황이 맞다면은 진단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는 뭐 살 빼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은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심근경색 문제라든가 신경과 문제에서 항혈전제를 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미리 상의를 해서 요새는 뭐 하루 이틀만 끊어도 되고요. 급할 때는 안 끊고도 수술을 합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끊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담배는 원래 이제 마취할 때 피지 말라고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전에 이런 거 검사하고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수술을 하고 고관절도 다 비슷해요. 수술하고 하면은 보통 뭐 한 이틀째나 오늘 수술했으면은 월요일날 수술했으면은 보통 빠른 집은 월요일 저녁에도 하는데 그건 너무 심하고요.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그건 너무 좀 보여주기가 너무 센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건 안 좋고 보통 월요일날 수술했으면 빠르면 화요일 정도에 이제 여기 이런 거 다 빼게 되면은 걷는 연습 조금씩 걷는 연습을 바로 걷는 건 아니고 힘드니까 이런 기계 침대에 누우면은 몸을 묶은 상태에서 침대가 이렇게 일어나 줍니다. 근데 혼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안 넘어지게 해놨으니까 힘도 좀 줘보고 이렇게 한 10분, 20분 하다가 이제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는 평행봉 같은 걸 붙잡고 이렇게 걷는 연습하고 아무튼 보행을 하여튼 2, 3일 내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요 호수 있던 거 빼거든요. 빼면은 이제 구부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집에를 보통 가게 되는데 집에 많이 안 가고 어디 힘드니까 뭐 요양원 비슷한 재활원이나 뭐 이런 재활병원도 가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보통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은 이제 아까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은 처음에 누워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를 좀 많이 하시고 이건 평소에 이거는 꼭 수술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에도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이를 먹은 분들은 다 이 인대가 뻣뻣해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톡 하다가 빠작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또 그 중에 그런 거 할 때 하면 더 좋은 게 누워서 다리를 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45도 정도 쭉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앉아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다리 피는 거. 수술하고 나서도 똑같이 운동합니다. 누워서 하는 김에 요거는 또 그냥 발목만 당겼다 밀었다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도 여기 힘이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 발목 운동의 목적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예요. 정맥에서 고인 찌끄러기를 다리 근육에서 펴주는 거죠. 요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면은 무릎 피는 운동. 여기 뭐 이름 어렵게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막 써 있는데 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왕이면 발을 당겼다 밀었다 해주면 더 좋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회복이 빨리 운동을 해야지 회복이 잘 되고요. 수술하기 전에도 이런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게 이 운동이 사실은 넘버 2 정도 됩니다. 일단 넘버 1은 급하니까 약을 좀 써야 되고 이거 운동하고 체중이 많은 분들은 살 빼는 거 살 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3번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안 되는 거는 이제 주사 관절에 연골 주사 같은 걸 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신 분 아니면 저는 솔직히 다리만 이렇게 봐도 다 알아요. 살 빼는 운동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 빼는 게 그게 뭐 진짜 안 됩니다. 살 빼는 거 그러니까 좀 맨날 아는 얘기인데 음식으로 빼는 거는 소용이 없고요. 그건 또 먹으면 또 찌고 음식으로 빼면은 몸무게는 빠지는데 기름이 빠지면서 근육이 같이 빠져요. 그러고 나면은 근육이 줄어들면은 우리 몸의 칼로리 필요량이 줄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다시 기름으로 들어와. 그래서 식단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운동 2개에다가 음식 하나 이 정도의 비중을 둬야지 운동만 또 너무 열심히 하면은요 또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또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라. 그렇죠. 근데 적게 먹는 걸 너무 적게 먹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끼에 한 숟가락 덜 먹는다.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건 충분하고요.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한다. 네. 찍어봐야죠. 무릎이 갑자기 그동안 괜찮았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지금 한번 사진을 앞으로 계속 다닐 병원에다가 한번 찍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지금 괜찮더라도 몇 년 뒤에 이렇게 비교도 되고 아마 큰 문제는 다리 모양 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어디가 아프세요? 앞에, 뒤에, 옆에? 뒤에 모금 달지 않고 앞에. 오금 그거 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몸무게는 많으시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우리 오는 분들은 막 65, 75 막 그래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부터 돌아갔네. 예.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다리가 벌써 휘어서 여기 휘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기가 작아. 여기가 많아. 요거는요. 거기는 그거랑 이쪽이 아주 심하진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인공관절 안 하고 버팅겨도 괜찮아요. 그렇게 약을 먹으면 덜하고 예. 두 개를 먹어야 되나? 예, 여기 아프면 조금씩 쓰세요. 너무 강한 용량을 써야 되는 걸로 하는데 그 정도 아닐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만 먹어야 그래가지고 이거 운동만 잘해도 되고요. 이걸 하다가 심심하면은 나중에 실증 나면은 체육사 가면 모래주머니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주머니 달고 이렇게 하시면 돼. 처음엔 맨 걸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언제 하세요? 여기 딱 발목에 묶는 거 있어요. 얼마 안 해요 그거. 딱 붙이고 이거 뭐한 1kg 한 2kg짜리 사면 돼요. 체육사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있어요. 예. 지금 그 어머니는 거기 어디 동네 정형외과 가서 한번 사진 찍어보고요. 내일 가보려고. 예, 그 연골 주사 정도 맞고 무릎 운동만 해도 잘 견딜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할 때도 일단 사진 봐서는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주 심하지 않아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예. 예. 발목 여기 발목을 인공관절 이쪽을 했으니까 어, 여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그럴 수 쓰고 있어요. 갑자기 예. 무릎만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때 고생을 해갖고 무서워서 뭐 병원만 잘 가면은 괜찮아요. 자전거 타신 거로 괜찮아요. 자전거 좋아요. 무릎 운동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무릎 운동 중에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자전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움직이는 데는 별 이상은 없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놔둬야 되나 어떤 때는 좀 아픈 것 같기도 그냥 하고 놔두셔도 돼요. 근데 막 심하게 아파지는 거 없으면은 네. 그러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잠만 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잠만 자고 올 때는 그때는 급성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기로 빼내기도 하고 째가지고 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두면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 맞는데 네. 그 참 슬픈 얘기지만 이제 이 우리의 몸뚱이가 나이가 먹으면 그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냥 그런 현상인데 그거를 자꾸 막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를 하는 경향이 요새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내가 편안하면 됩니다. 내가 편안하면 진짜로 뭐 급하게 놔뒀다가 큰일 나는 병들은 사실은 팔다리에는 거의 없어요. 종양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고관절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해야 할 시기를 너무 놓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아먹는다고. 자꾸 멀쩡한 놈을 갈아먹어. 그래서 처음에는 딱 깎아내고 딱 말하자면 왁구 딱 맞춰서 예쁘게 딱 하나 넣으면 되는데 뻥 뚫리니까 그 위에다가 뭐 집으로 치면은 요 문틀만 딱 바꾸면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공구리를 새로 쳐야 되는 그런 식의 대수술을 해야 되고 기껏 해놨는데 너무 많이 막 째고 막 그러니까요. 회복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이제 손해 보는 게 있으니까 적시에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거는 있는데 아니면은 그 우리가 죽을 병은 이제 거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